네, 5월 학평 잘 보셨습니까? 예, 방금 전에 제가 해설 강의 찍고 총평을 하는데, 5월 학평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. 왜냐면, 수능에서 제가 이제 오답률 지표로 삼는 게 오답률 50% 이상의 문제가 변별력 갖춘 문제가 몇 개가 나오냐, 요거 갖고 삼거든요. 작년 수능도 어려운 편이었는데 보면은 한 8문제가 50% 이상이었습니다. 50% 언저리까지 포함해서요. 요번에는 한 10문제 정도 돼요. 굉장히 어려운데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, 그 중에서도 오답률 50% 이상 중에서도 70%가 넘는 초고난도 문제의 개수가 자 작년 수능에 한 문제밖에 없었는데 두 문제인 것 같았다가 마지막에 숫자가 바뀌었어요. 근데 이번엔 세 개로 확실하게 거의 80%에 육박하는 그런 오답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많이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런데 그럼 난이도가 어떤 식의 난이도 분포로 보이냐면은 제시문 난이도는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. 근데 선지 난이도도 굉장히 높았어요. 그러니까 거의 뭐 최악의, 역대 최악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중요한 건 역배점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. 다시 말해서 제시문 난이도가 높은 거는 오히려 오답률이 조금 떨어지고요. 제시문 난이도가 한 중간 수준 되는데 킬러 문제로 확.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선지 싸움이 또 매력적인 오답과 매력 없는 정답 사이에 선지 싸움이 굉장히 불꽃이 튀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문제 출제 보면 굉장히 세련되고요. 제가 출제자라면 제가 모의고사를 누구한테 제작해달라고 의뢰를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수능의 그 모든 상황을 정말 잘 담아냈습니다. 진짜 뭐 군더더기 없고 진짜 완벽한 그런 시험 문제라고 보고요. 너무 좋았어요. 예상 1등급은 제 주관인데 6% 아래로 내려갈 정도가 됩니다. 대신에 중요한 거는 그 재수생 불포함이죠. 재수생들이 포함되지 않았어요. 재수생들이 기본적으로 실력이 높다 보니까 포함되면 1등급 퍼센트 한 6% 언저리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. 만약 지금 이 상태로 나오게 되면 뭐 예상 1등급은 제가 봤을 땐 한 5%, 4.8%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.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. 그럼 이렇게 낼 거면 차라리 뭐 그냥 절대평가 말고 상대평가하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영어 출제자 선생님들의 저력이 보여진 그런 문제였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6월 평가원 보기 전에 굉장히 좀 좋은 약, 쓴 약을 먹었다고 생각이 되고요. 요걸 기점으로 해서 자극을 받아서 야 이거 공부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근데 해설을 잘 들어보시면서요. 이게 과연 영어 공부라는 건 매일 무슨 영양제 비타민 먹듯이 계속 꾸준히 먹다 보면 살짝 나아질 것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. 이 상황의 본질 이렇게 하면 정말 쉽게 풀 수 있었다. 출제자 나한테 생각의 차이 이런 걸 극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상황의 본질을 깨닫고 이렇게 해야지 하고 몇 번 연습을 통해서 치워버려야 향상이 되는 부분이 많지 그래 내가 영어 공부라는 행위를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그럼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다릅니다. 이거는 기술에 관한 문제고 체력에 관한 문제는 아니죠. 제가 그 비유를 하자 그러면 그죠? 예를 들면 저희가 매일마다 아침마다 걸어 그러면 몸짱이 되느냐? 아니죠. 저는 지금 뭐 40 몇 년 동안 매일 숨 쉬고 걸었는데 전혀 몸짱이 안 됐잖아요. 오늘 몸 꽝이 됐는데 이런 거죠. 몸을 움직인다고 몸짱이 되는 건 아니죠. 몸짱이 되려면 어떻게? 정해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. 고통스럽겠지만 저희가 바꿔야 될 생각도 있고 또 집중적으로 연마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. 바꿔야 될 부분은 출제자의 생각의 갭을 좁히는 거고요. 중요한 거는 모든 문제 다 풀릴 만한 풀이법으로 빨리 교체를 하셔야 돼요. 그 문제만 통했는데 왜 여기는 안 통하지 이러지 마시고. 두 번째는 변별력의 핵심은 아는 단어에 모르는 뜻입니다. 그 고통스럽지만 아는 단어도 또 한번 다시 보셔야 돼요. 자세하게. 생판 모르는 단어 변별로 나오지 않습니다. 그리고 모른다고 인정하기. 우리가 자존심이 상한 문제일 수도 있어. 어떤 사람들은. 근데 사실은 모른다고 인정할수록 최고의 점수가 나온다는 거 생각하시면 합니다. 어려울수록 빠르게 또 쉬울수록 천천히 해야 후회가 남지 않는데요.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다른 부분을 통해서 이해하거나 아니면 끝까지 모르거나 이걸 냉정하게 따지는 연습을 고통스럽게 해주셔야 돼요. 본능과 반합니다. 우리가 너무 쉽고 당연하게 아는 것이 별 가치가 없어 보이고 궁금하고 어려운 게 더 가치가 있어 보이는 거는 본능과의 싸움이야. 거기 말고 딴 데다 쉽고 당연한 데 초점을 둬서 문제를 맞추는 연습을 통해서 상황의 본질을 깨뚫어서 해결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. 단지 영어 공부랑 행위를 조금만 한다. 계속 하다 보면 나아지겠지. 이거는 사실은 목표하고 전혀 상관없는 노력일 수도 있습니다. 오류에 빠지지 마시고 제 해설 강의가 여러분들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총평 마치겠습니다.